오늘은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의 저자 필립 피셔가 말하는 투자 대상을 찾는 1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포인트인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히 시장 잠재력을 가진 서비스나 제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장 기업이라고 해도 해마다 매출이 전년도보다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기 변동 사이클도 연도별 매출의 비교 분석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은 한 해씩 끊어서 비교로 분석을 하면 안 되고 여러 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분석해야 합니다. 향후 몇 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상당 기간 동안 다른 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이 기록될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엄청난 성장에는 저금리, 제조 혁신, 원가 절감 등의 요인이 많았습니다. 또 당시에는 연간 30만 대 판매를 하다가 60만 대만 판매를 해도 100%의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간 200만 대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더 성장을 하려면 인프라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세워야 합니다. 미래의 생산성을 위해서 잠깐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그럼 그 분기에 생산량은 줄어들지만 향후 업그레이드된 공장의 생산력은 잠깐 멈춘 공장 때문에 한 분기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 추가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이 일론 머스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들이 일론 머스크를 만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를 찾아옵니다. 테슬라는 지금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물밑에서 열심히 발차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장 설비 투자와 저금리로 돌아오게 된다면 자동차 판매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이제는 거의 완성이라고 할 정도로 발전된 FSD를 자동차 판매 매출보다 수십 배는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여전히 미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늘지 않아 테슬라는 이제는 성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보다 세상을 그리고 시야가 좁은 것입니다. 치킨집을 차리는 와중에 그곳에서 매출이 나올까요? 치킨집을 다 차려야 치킨을 튀길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겠죠. 또 치킨이 2만원이고 닭이 10,000원이라고 단순하게 계산을 해봅시다. 기름값이니 월세니 이런 건 다 없다고 치고 단순히 치킨 한 마리를 팔면 10,000원이 이득으로 잡힙니다. 100만원을 벌고 싶다면 치킨 100마리를 튀기면 됩니다. 하지만 치킨과 같이 먹는 술의 마진은 원가의 3배의 마진이 붙어서 판매가 됩니다. 2명이서 치킨 한 마리와 맥주 4병을 마신다면 1초 만에 대령하는 술은 마진이 75%라서 1초 만에 15,000원을 벌었고 직접 튀긴 치킨은 10분 만에 10,000원을 벌었습니다. 테슬라에 대입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치킨 튀기는 기술을 열심히 발전시켜 하루에 200마리를 튀길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켰고 더 많은 치킨을 튀기려면 새로운 지점을 열어야 됩니다. 야, 옛날에 테슬라 치킨집 하루에 100마리 튀겼는데 200마리까지 튀기면서 성장률이 100%였는데 야, 지금은 성장률이 좀 저조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지만 치킨집 대표인 일론 머스크는 이제 어느 지점에 치킨집을 차릴지 찾아보고 점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에서 만든 인류 최초의 술은 세상 모든 치킨집에게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높은 마진으로 판매할 계획이고 그 술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그 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시간과 점유율이 아예 없고 만들 수조차 없습니다. 테슬라가 이 세계의 술 시장은 독점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테슬라는 치킨집도 많이 열어서 치킨도 많이 팔 수 있고 75%의 마진율을 붙인 술도 팔 수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모든 치킨집에 술을 납품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열심히 튀긴 치킨보다 단순하게 그냥 1초 만에 대량할 수 있는 술이 영업이익률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치킨 튀기는 로봇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테슬라 치킨집은 술도 팔지 않고 치킨을 튀기는 로봇도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아직 출시를 하지 않은 것이죠. 치킨 튀기는 로봇은 매우 성공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진짜 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치킨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전기차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영업이익을 내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BYD도 하이브리드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또 FSD도 세계 최고급의 데이터인 실제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진짜 사람처럼 운전하고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더 완성적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치킨집으로 비유를 한 것이지만 테슬라의 사업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다른 기업은 따라올 수 없는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매크로 환경과 생산, 판매 감소는 성장의 시기를 늦출 뿐 앞으로 테슬라가 성장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테슬라의 경영진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매출의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필립 피셔가 말하는 15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포인트였고 매출이 늘어날 만한 잠재력이 있는 서비스와 제품은 테슬라에 있습니다. 필립 피셔의 기업을 선정하는 15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포인트는 합격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필립 피셔가 말하는 기업의 대상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중에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최고 경영진은 현재 매력적인 잠재력을 가진 제품 생산 라인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졌을 때에도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수요는 몇 년간 계속 전망이 좋지만 이 제품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 계획이나 정책이 수렴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회사의 순이익은 반짝 급등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과학적인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력이 고려돼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단 하나의 성장 동력에 만족하지 않는 최고 경영진은 1년의 계속적인 성장 동력이 있어야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 바로 드는 생각이 참 테슬라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이 앞서 있고 다른 기업들은 테슬라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예상하고 앞으로는 전기차의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했고 전기차를 만들고 슈퍼차저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갔고 OTA로 차량의 대부분을 수리할 수 있고 FSD 자율주행도 선두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일론 머스크가 시작을 했고 특허를 공개해 전기차로서의 전환을 빠르게 만들어 경쟁을 과속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기업들은 그 기술력과 원가 절감의 혁신 방법을 모르고 이미 투자해놓은 설비 때문에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예상이지만 애플이 스마트폰 시대를 열고 그것을 따라갈 수 없었던 기존의 핸드폰 기업들은 모두 망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 앞으로의 전망이 눈이 부실 정도로 밝습니다.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 세상에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또 0건의 리콜을 만들어낸 OTA 업그레이드 기술, 또 사람보다 더 안전한 FSD, 그런 기술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립 피셔의 기대치를 몇 배는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만 판매했다면 아무리 잘 돼도 토요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발견하고 고용한 경영진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엔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고 이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CEO가 일론 머스크거든요. 다른 기업이 차의 마진을 위해 고군분투할 때 테슬라는 FSD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테슬라와 그 외의 기업들의 격차가 느껴지시나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전기차 또한 정해진 미래입니다. 전기차로 마진을 못 내니 하이브리드로 도망가는 기업들은 노키아, 모토로라 같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또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치고 올라와서 그들에게 테슬라가 FSD를 판매할 수도 있겠네요. 테슬라는 이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기차를 성공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또 그것이 성장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FSD와 에너지 사업, 로봇 사업, AI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립 피셔의 두 번째 포인트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네, 이렇게 필립 피셔가 말하는 기업을 선정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중에 두 번째 포인트도 합격이네요. 오늘은 필립 피셔가 말하는 투자 대상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중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의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테슬라에 투자하시나요? 아니면 왜 테슬라에 관심을 가지시나요? 이미 저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애플과 같이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기업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 놓을까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테슬라가 만약 전기차의 선두라면 우리는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필립 피셔가 기업을 선정하는 세 번째 포인트인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의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선 필립 피셔는 연구개발을 할 때 CEO가 빠르게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프로젝트의 방향을 전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전기차, 에너지, 자율주행, 로봇 방향성을 처음부터 제시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그것을 연구 개발하는 곳에 쏟아부었습니다. 또 최고 경영자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화려한 신제품이나 신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거액을 투자해서 막상 성공을 하더라도 실제 새로 창출된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것이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고 필립 피셔는 말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쟁 업체인 자동차, 로봇, AI 기업들이 테슬라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예정된 미래입니다. 그걸 대학 시절부터 알아차리고 계획하고 사업을 꾸려나간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낸 핵심 사업들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굵직한 사업은 하나같이 미래의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사업들입니다. 지금의 테슬라의 규모를 봤을 때 앞으로 저 사업들이 벌어들일 이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수익이 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자동차 사업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또 개인 투자자들도 자동차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슬 에너지 부분에서도 성장이 보이고 있고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FSD도 이제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죠. 로봇인 옵티머스도 날이 갈수록 무서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성장은 지금부터 이 다양한 사업들에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성장과 주가 상승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우선 현재의 주력 사업인 전기차 사업이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자동차의 점유율을 차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이 전기차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라면서 걱정을 하고 그것과 동시에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들 무서워하고 주식을 팔고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큰 그림은 그게 아니죠. 전기차로서의 세상이 빠르게 전환을 해야 지금 완성된 FSD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특허를 풀어주면서 경쟁을 부추겼고 이 세상에 전기차가 잔뜩 깔리게 되기를 일론 머스크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일단 전기차가 많이 깔려야 FSD를 팔 수 있을 거니까요. 많은 차에 팔아야 많은 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FSD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전기차가 많아지게 되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기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전기차 충전소에 가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제는 본인의 집에 에너지 저장 장치인 파워월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솔라 루프, 솔라 패널 같은 것도 많이 설치를 하게 되겠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가팩, 파워팩 이런 것들로 직접 전기를 전기를 저장해서 본인의 사업체에 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각종 기업의 공장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로봇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죠. 정말 다른 기업의 로봇을 봐도 손가락도 자유롭고 움직임도 멋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와 다른 기업의 로봇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기업의 로봇은 머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사람들이 코딩을 해서 만들어낸 움직임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최강자인 아틀라스의 그 움직임 보셨죠? 그것도 사실 사람들이 모두 짜놓은 통로, 그리고 경로, 발이 어디에 디뎌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사람이 직접 코딩을 해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 하듯이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학습해 본인이 판단하고 사람과 유사한 관절의 움직임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노동은 옵티머스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생각해서 오류가 났으면 그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딩대로 움직였다가 실수했으면 땡인 로봇과 자잘한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옵티머스와 어떤 로봇을 쓸 것 같나요? 네, 이런 식으로 테슬라의 사업들은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고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연구개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필립 피셔는 아주 당연하게 직접 물어보러 갑니다. 그 회사에 일하는 직원, 임원들, 업종의 사람들, 연구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완벽한 그림을 그리기에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사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기업의 연구개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종 CEO 일론 머스크는 직접 투자자와 X를 통해 소통을 합니다. 로이터의 가짜 뉴스가 나오더라도 실시간으로 그것은 틀렸다, 그것은 거짓이다 라면서 우리 투자자들을 안심시킵니다. 또 여러가지 사업들, 불편사항들을 실시간으로 일론 머스크는 받아들여 아주 빠르게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입니다. 투표도 가끔씩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테슬라 투자자들은 여러가지 잡소음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필립 피셔가 말하는 투자할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중 3번째 포인트도 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필립 피셔가 말하는 투자할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중 4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째 포인트는 평균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영업이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광고도 하지 않고 딜러도 없습니다. 영업 조직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균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다에 합격을 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영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모델 Y는 내연기관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되었고 전기차 판매량은 당연히도 1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업 조직도 없는데 엄청난 실적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테슬라 오너 모두가 테슬라의 영업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테슬라만큼 팬덤이 깊고 많은 기업을 애플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테슬라만 검색해도 테슬라의 차가 타 기업에 비해서 얼마나 우수한지 알려주는 유튜버들도 많고 FSD가 얼마나 뛰어난지 친히 영상을 찍어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주십니다. 거짓 악재 뉴스가 나와도 테슬라의 팬들은 불같이 찾아가 정정을 시킵니다. 가끔은 너무 급진적으로 말을 해서 테슬람이라는 부정적인 듯한 별명도 생겼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테슬라가 최고의 기업이란 증거입니다. 요즘 대중들은 옛날처럼 그런 대형 언론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양질의 정보를 접합니다. 아무리 거짓을 퍼뜨려도 결국 대중들은 진실을 파헤치고 미디어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다른 기업들은 최대한 좋은 것만 포장해서 판매를 높이려고 하고 미디어를 장악해서 판매를 높이려고 하지만 테슬라는 소비자들이 이 좋은 것을 알려주지 못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단점은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은 리콜이 터지면 미디어에 입단속을 시키지만 테슬라는 고객의 불만을 바로바로 반영해 OTA 업그레이드를 해서 성능을 개선시킵니다. 또 그 OTA로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을 소비자들은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줍니다. 서비스 센터도 가지 않고 차량의 속도, 브레이크, 와이퍼, 또 최근에는 사이버 트럭 손잘림 논란 다들 아시죠? 그것도 OTA로 한 방에 해결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영업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서서 테슬라 영업을 해줍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0원이죠. 테슬라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지지자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왜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기업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주행거리, OTA, FSD, 슈퍼차저 등등 다른 기업엔 없고 오직 테슬라에 있는 것이 있고 그 성능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의 전기차는 정말 못생겼습니다. 테슬라의 차가 정말 스포츠카 같고 정말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이 전기차가 정말로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에선 테슬라 차가 엄청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테슬라 차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옛날과는 정말로 차이 나도록 테슬라 차가 많이 보이는데요. 미국은 지금 FSD가 상용화되고 있죠. 슬슬 핸들에 손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 내연기관차 오너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오너들이 테슬라 차량을 경험하게 된다면 저는 거의 90%는 테슬라 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 현재 고용하고 있는 영업팀은 없지만 자발적인 봉사자인 유튜버, X 이용자들 그런 사람들이 공짜로 테슬라를 영업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의 영업팀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업팀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평균 이상의 영업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압도적 합격을 주고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필립 피셔가 말하는 15가지 포인트 중 네 번째 포인트도 합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필립 피셔가 말하는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중 5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포인트는 영업이익을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증권업계의 사람들이 많이들 말하는 요인 중 하나인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출액은 이익이 늘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주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한 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몇 해에 걸친 추이를 봐야 합니다. 테슬라는 과거에 전기차를 팔면 3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7% 정도로 떨어졌죠. 이걸 빌미로 각종 언론사에서는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줄었다고 곧 망할 회사처럼 보도를 합니다. 현대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은 8에서 12%만 돼도 역대급, 세계 최고급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지만 그것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는 테슬라는 정반대의 뉴스를 냅니다. 참 재밌죠? 그렇다면 테슬라의 영업이익은 왜 줄었을까요? 테슬라는 현재 자동차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기업은 매크로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자동차의 가격을 낮춰 할부금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고금리라는 이슈만으로도 자동차의 가격을 낮추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 치킨 게임 중이죠. 현대 기아차가 영업이익률이 올랐다는 것도 내연기관 하이브리드를 팔아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지 전기차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치킨 게임이 뭔가요? 바로 돈 싸움입니다. 팔수록 적자를 보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테슬라는 30%의 이익을 보고 있었지만 가격을 낮춰 영업이익을 포기하고 점유율을 높이는 것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전 세계 1위
판매 1위를 하는 차가 모델 Y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차는 모두 완벽한 전기차라는 건데요. 앞으로의 미래는 내연기관도 아니고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전기차입니다. 100% 전기차가 미래의 차입니다.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 중 전기차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은 없고 간신히 내연기관 차를 팔아서 연명 중입니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전기차만 판매해서 내연기관차를 제치고 1등을 차지했죠. 미래의 자동차인 전기차의 치킨 게임은 이미 테슬라의 압도적인 승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고 차가 많이 팔리고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테슬라의 영업이익은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의 파일을 많이 잃어서 힘들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우리가 테슬라의 단기 영업이익률이 줄어도 동요하지 않고 꾸준히 테슬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영업이익이 줄어도 전 세계 1위라는 타이틀도 있겠지만 앞으로 벌어들일 영업이익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듯 치킨을 파는 것이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술의 이익률은 70%가 넘거든요. FSD도 이익률이, 마진율이 77%라고 추측을 합니다. 테슬라의 주요 사업은 자동차 판매보단 FSD 영업이익이 훨씬 클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차를 팔아서 영업이익이 얼마니, 지금 마진이 줄었니,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낮추더라도 이 세상에 많이 뿌려서 70%가 넘는 마진율을 가진 FSD를 공급을 하게 되면 상상을 추월하는 영업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건 이미 뿌려져 있는 테슬라 차량에만 FSD를 팔아도 대박이지만 우리의 일론 머스크는 FSD를 다른 자동차에도 라이센스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인 FSD를 쓸 수 있는 차와 그것을 쓸 수 없는 내연기관차 둘 중에 앞으로 무엇을 사용할까요? 결국 내연차, 하이브리드 차에 집중하는 기업은 과거에 모토로라, 노키아 이런 기업처럼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치킨 게임은 원래 적자를 보며 하는 것인데 테슬라는 현대기아차의 역대급 영업이익이라는 8에서 12%를 훌쩍 뛰어넘는 17%가량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치킨 게임을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면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진이 77%인 FSD는 이미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은 이미 모든 전 세계의 자동차의 영업이익을 따져보아도 1등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벌어올 영업이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필립 피셔가 말한 15가지 포인트 중 5번째 포인트인 영업이익을 충분히 내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현재로도 합격을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합격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필립 피셔가 말하는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중 6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업이익률을 계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필립 피셔는 6번째 포인트에서 영업이익률을 계산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떻게 기업이 영업이익률을 계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테슬라는 이 분야의 독보적인 1등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의 테슬라를 있게 만들어준 것이 원가 절감으로 대량 생산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기존 차량의 생산 공정을 보면 차체를 찍어내서 기본적인 골조 용접을 합니다. 문짝까지 다 붙이죠. 그리고는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 다음 다시 문짝을 떼어내고 각각 내장재를 붙입니다. 기존의 차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차체를 유지하고
구석구석에 내장재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공정 역시 굉장히 복잡합니다. 반면 테슬라의 공정을 보시죠. 이처럼 기가프레스로 찍어내 내장재를 미리 조립해두고 한 번에 합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 한 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 공장의 크기, 사람의 손길, 부품의 수가 줄면서 생산의 단가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4680 배터리의 내재화, 리튬 정제 공장 등등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수직 계열화로 대부분 테슬라가 직접 만듭니다. 그렇게 원가 절감을 하게 됩니다.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알진 못하지만 대부분 외주를 줄 것입니다. 또 테슬라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으로 자동차의 모든 기능을 테슬라 차량의 태블릿 하나에 모두 넣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기술입니다. 그렇게 잡다한 버튼들을 사라지게 해 사소한 부품들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 이외엔 전기차로 수익을 보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은 그냥 내연기관 차를 팔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2035년을 기점으로 내연기관 차를 판매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전기차로 전환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레거시 기업들도 이제 와서 테슬라의 기가캐스팅 기술을 따라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찌저찌 생산 비용을 줄여 드디어 전기차를 팔아도 이익이 나게 되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전기차로의 전환은 더욱 빠르게 바뀔 것이고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이용해 인건비를 줄여 또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마진율 77%의 FSD를 모든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겠죠. 기존의 기업들은 절벽에서 손에 피가 나도록 기어 올라서 드디어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앞을 보니 더 높은 산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테슬라의 FSD입니다. 이제는 테슬라의 FSD는 3개월이면 10억 마일을 주행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다면 테슬라의 FSD를 채택할 것입니다. 어느 한 기업이 테슬라의 FSD를 채택하게 된다면 자존심 부리던 레거시 기업들도 본인의 기업도 그 신의 기술인 FSD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다가올 것입니다. 마치 슈퍼차저처럼요. 만약 테슬라의 FSD를 채택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니까요. 테슬라는 단순히 원가 절감의 혁신만으로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기업이 아닙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FSD로 만들어 엄청난 마진의 서비스를 전 세계에 판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옵티머스까지 더해 제조 혁신을 한 번 더 일으키게 되고 그 옵티머스를 모든 기업에 대여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립 피셔가 말하는 6번째 포인트인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저의 대답은 1000% 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필립 피셔가 말하는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중 7번째, 8번째, 9번째 포인트를 합쳐서 알려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모두 노사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포인트는 돋보이는 노사 관계를 갖고 있는가, 8번째는 임원과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9번째는 두터운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입니다. 노사 관계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와 고용자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노사 관계가 좋지 않다면 회사에 좋지 않은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Well, I shouldn't say effort, but the new wages and the like at GM and Ford are that they're coming for you. And they are coming for you. What is that going to mean to you and your business? Well, I think it's generally not good to have an adversarial relationship between people in line, one group at the company and another group. In fact, I disagree with the idea of unions
but perhaps for a reason that is different than people may expect, which is I just don't like anything which creates kind of a lords and peasants sort of thing. And I think the unions naturally try to create negativity in a company and create a sort of lords and peasants situation. There are many people at Tesla who have gone from working on the line to being in senior management. There is no lords and peasants. Everyone eats at the same table. Everyone parks in the same parking lot. You know, at GM, there's a special elevator only for senior executives. We have no such thing at Tesla. You know, and the things that I actually know the people on the line because I worked on the line and I walked the line and I slept in the factory and I worked beside them. So I'm no stranger to them. And there are actually many times where I've said, well, can't we just hold a union vote? But apparently a company is not allowed to hold a union vote. So it has to be somehow called for, but the unions can't do it. So I said, well, let's just hold a vote and see what happens. The actual problem is the opposite. It's not that people are trapped at Tesla building cars. The challenge is how do we retain great people to do the hard work of building cars when they have like 6 other opportunities that they can do that are easier. That's the actual difficulty, is that building cars is hard work and there are much easier jobs. And I just want to say that I'm incredibly appreciative of those who build cars, and they know it. You know, so there's I don't know, maybe there will be unionized. If I say, like, if Tesla gets unionized, it will be because we deserve it and we failed in some way. But we certainly try hard to, you know, ensure the prosperity of everyone. We give everyone stock options. We've made many people who are just working the line, who didn't even know what stocks were, we've made them millionaires. 지금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시대인데요. 노조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이 이미 큰 흐름으로 형성하고 있는 시대에 아직도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기업이라면 평균 이상의 노사관계나 인사관계가 좋게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사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테슬라의 직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되는 것을 원치 않죠. 얼마 전 노조의 대표가 테슬라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을 하라고 보냈지만 테슬라 직원들이 모두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노조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요. 일론 머스크와 직원들은 수평관계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현장을 다니며 직원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를 유지합니다. 또 전 직원에게 주식을 주죠. 직원들은 같이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진짜 리더를 보고 일하고 있고 본인들이 인류에 얼마나 이로운 일을 하는지 톡톡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과 땀 흘리며 일하고 월급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리더를 어떻게 싫어할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천재들의 리더인 일론 머스크는 그의 직원에게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저렴하게 주식을 주고 직원들은 본인의 노력이 주가를 끌어올릴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주가에 방해가 되는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사정까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 유추해 볼 때 자동차 기업은 당연히 노조에 가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또 테슬라의 업무 강도는 지옥에 가까운 수준이고 다른 기업에 비해 급여가 그리 높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조가 없다면 일론과 노동자의 노사관계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요즘은 재택근무가 당연시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테슬라는 지구에서 가장 흥미롭고 의미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그런 작업은 원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굉장한 워커홀릭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원들도 12시간에서 20시간 일하는 것으로 이미 유명하죠. 테슬라는 과거에 아주 볼 볼 일 없고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회사였습니다. 그럼에도 테슬라의 초기 직원들은 스탠포드, 서던 캘리포니아대 등 이런 명문대 출신의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만 뽑았습니다. 이런 명문대 출신들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높은 급여, 좋은 복지, 멋진 사무실이 있는 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인재들이었지만 텅 빈 사무실에 덩그러니 설비만 있는 그런 곳에서 밤낮 없이 일만 해야 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공돌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일론 머스크의 낭만 있고 웅장한 비전 때문인데요. 그럼 어떻게 일론 머스크는 이런 천재적인 직원들의 마음을 웅장하고 밤낮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세울 때 3,000명이 넘는 면접을 본인이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질문이 있었다는데요. 당신이 살면서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일론 스스로 여러 사업을 성공시켜 가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보았고, 그때 중요한 것은 지식보단 문제 해결 능력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문대 우주공학과 우수 학생들을 교수에게 소개받아서 그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하는 등 인재 발굴, 채용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일론 머스크 스스로 발로 뛰며 채용한 직원들은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간 자신의 몸을 갈아 넣으며 일을 했습니다. 워라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일론이 집에도 가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은 강제로 야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 직원들이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낭만 넘치는 비전과 직원들을 지휘하는 카리스마에 홀딱 반했기 때문입니다. CEO가 화성 이주의 목표,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로켓의 부스터 재활용 등등 아무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진심으로 성공시키려 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집에도 가지 않고 일하는 일론 머스크를 보며 세상에 없던, 모두가 상상만 하던 꿈의 기술들을 만들고 인류 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싶은 공돌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전만 제시하고 사무실에 박혀있는 CEO와는 차원이 다르게 본인의 손에 기름때가 묻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는 CEO를 싫어할 직원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고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을 빡세게만 굴린 것은 아닙니다. 스페이스X에는 금요일마다 아이스크림을 사오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법카로 돌아가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모두 모여 퀘이크3라는 슈팅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주 80시간을 일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솔직히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남자에게는 이 얼마나 낭만적인 상황인가요? 일을 마치고 CEO와 임원들과 같이 슈팅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게. 일론 머스크는 보상도 확실히 했는데요. 연간 200일 이상 출근을 한 직원에게는 2주간 휴가를 보내주고 휴가 경비 또한 회사에서 모두 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일을 할 땐 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는 멋쟁이 경영을 했는데요. 또 천재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1등, 2등이 테슬라, 스페이스X입니다. 혁신에 같이 발 담그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직원들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품이나 경비가 있다면 보고나 회의 없이 직원들 스스로 결정을 하고 마음껏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생각한 방법이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쪽에서 그거 돈은 얼마나 드는지, 그게 왜 필요한지, 그걸 실패했을 때 손실이 얼마인지, 손실을 봤을 때 스스로 책임을 질 건지, 이런 규제가 많은 레거시 기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테슬라의 직원들은 변태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일에 미친 변태죠. 이들은 통합니다. 일론은 말도 안 되는 혁신을 이끌어가고 직원은 그런 일론 머스크를 지지합니다. 그렇기에 노조가 없죠. 간혹 일론 머스크에 반대하는 직원들도 생기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런 직원들은 과감히 해고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직원과 임원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기업이 가고자 하는 비전에 반대하고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비전과 그것을 따르는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물을 흘리는 미꾸라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일론 머스크가 우유부단하게 그런 사람들까지 끌고 간다면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에게 실망을 할 것이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비전과 일론 머스크에 지지하는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가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는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지지하는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더욱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필립 피셔가 말하는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중 7번째, 8번째, 9번째 포인트를 봤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실들을 기반으로 봤을 땐 일론 머스크와 임직원들 그리고 임원들 그들의 관계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아니면 노조에 가입을 해서 파업을 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론 머스크와 직원들의 노사 관계는 매우 좋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필립 피셔가 말하는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중 11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째 포인트는 해당 업종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별도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가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책에서는 특허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테슬라는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특허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왜 무료로 풀었을까요? 테슬라의 주요 사업은 자동차 판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만의 비법을 무료로 나눠주시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다른 레거시 기업들이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테슬라의 진짜 가치 있는 사업들이 빛을 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FSD, 에너지, 로봇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진짜 사업입니다. 자동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테슬라가 제공한 오픈북 시험을 보면서도 테슬라의 기본적인 사업인 전기차에서도 전전긍긍하고 있죠.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기업이었어도 그 해당 업계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업이고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진짜 사업인 FSD, 어느 기업도 감을 잡지 못하는 기술입니다.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센서, 카메라, 각종 센서들을 달고 인간이 직접 코드를 입력해 무한대로 변수가 있는 실제 도로에서는 그것들은 무용지물입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연산하기 위해서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전기도 충분합니다.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카메라만을 이용해 자율주행 데이터를 얻고 최고의 컴퓨터인 도조로 학습을 하고 OT 학습한 데이터를 차량에 전송을 합니다. 또 학습할 때 필요한 컴퓨터에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메가팩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부드러운 사업 구조 아닌가요? 지금은 AI가 붐을 일으켜 많은 회사들이 AI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전기가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또 각종 자연재해, 전쟁으로 인해 전기가 갑자기 끊기고 전기가 필요한 도시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현재 테슬라의 메가팩 사업의 이 수요도 굉장히 늘어서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도대체 어떤 기업과 경쟁 업체인가요? 지금은 자동차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나중에 자동차보다 FSD, 에너지, 로봇 이런 것들이 매출,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테슬라는 자동차, AI, 에너지, 로봇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대충 이것저것 그냥 건드려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각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머지않아 세계의 시가총액 1위가 될 것이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테슬라가 우리 세계를 군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애플처럼요. 테슬라의 모든 사업은 매우 특별하고 매우 경쟁력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를 모두 공개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다른 기업의 싹을 잘라 본인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특허를 공개하고 그들이 따라와 성장을 한다면 테슬라가 제공하는 FSD, 에너지, 옵티머스 이런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국 테슬라 왕국에 테슬라가 군림을 하는 세상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립 피셔가 말하는 11번째 포인트는 저는 1000% 합격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필립 피셔가 말하는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중 12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째 포인트는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장기적인가 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연하게도 이익을 바라보는 시점이 장기적인 것이 좋은 것입니다. 뉴스나 미디어, 각종 애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죠.
테슬라는 분명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블라블라블라. 어느 누가 봐도 테슬라는 장기적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사업과 그런 시스템, 그런 기술력, 그런 팬심이 있습니다. 시대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변화하게 될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에 대비를 하고 있죠. 우선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빠르게 인지를 했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는 가장 먼저 한 것이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비웃었죠. 젊은 남자가 갑자기 나와서 나는 5년 이내에 대중적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하니까 많이들 비웃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전기차를 대중화로 만들겠다는 말은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을 했죠. 아무도 그 시절에는 전기차의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고 일론 머스크는 각종 비난과 조롱 속에서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전기차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끝까지 테슬라를 이끌었고 지금은 전기차의 대중화의 초입으로 일론 머스크는 이끌었습니다. 또 지금의 내연차 오너들에게 설문을 해서 다음 차는 어떤 차로 바꿀 것인지 설문한 게 있는데 그 중에 80%는 다음 차는 전기차로 전환을 할 거라고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속도가 붙으면 전기차로의 변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또 지금의 레거시 자동차들처럼 모두 외주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는 대부분의 부품, 소프트웨어, 의자, 배터리까지 모두 수직 계열화로 본인이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대량 생산했을 때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 전기차를 싸게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업들처럼 외주를 줬다면 지금의 테슬라 가격은 1억이 훨씬 넘은 가격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수직 계열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노려볼 수 있는 금액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테슬라 이외에는 전기 자동차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없고 모두 적자를 보면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죠. 또 테슬라의 OTA 기술로 리콜은 거의 0에 수렴하게 됐고 또 어쩌다가 불량이 있다면 OTA로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불량에 대한 불확실성도 감소하게 되었죠. 또 다른 레거시 기업들은 자동차의 모델을 매번 바꾸면서 모델 돌려막기식 신차를 만들어내고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구형 모델도 OTA 기술로 신차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구입할 때는 신 모델이 나오기를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 테슬라의 가장 장점인 FSD가 있는데요. 운전이라는 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고 사소한 문제에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모가 굉장히 큰 노동입니다. 테슬라는 인류를 그런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고 훨씬 더 안전한 FSD를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한 달에 15만원 정도가 날아갑니다. 하지만 지옥철, 지옥버스를 타야 되고 혹여나 지하철, 버스를 놓치게 되면 시간도 같이 날리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타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돈도 상당히 많이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월 10만원의 구독료를 주면 자동차가 알아서 회사까지 출퇴근 시켜줍니다. 그것도 굉장히 안전하게 말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이 구독료는 점점 비싸질 것이고 사용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써보면 이것을 더 이상 쓰지 않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보고 구독료가 높아졌다고 끊으시나요? 구독료가 높아져도 그냥 넷플릭스를 볼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FSD는 사람의 에너지 그리고 인명 피해, 스트레스를 모두 좋은 쪽으로 낮출 수 있고 신의 기술에 가깝습니다. 이 신의 기술은 조만간 전 세계를 장악할 것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AI를 학습할 전기도 부족하죠. 테슬라는 태양광을 이용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메가팩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 현재 매출액이 점점 늘고 있죠. 미래에는 에너지 사업이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을 넘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들입니다. 또 모든 일에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AI 로봇인 옵티머스. 이 옵티머스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죠. 대부분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이 옵티머스를 사용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건비를 많이 줄여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많은 금액과 R&D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대명사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만큼 미래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이나 언론들, 애널들은 지금의 PER과 지금의 EPS를 보며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의 진짜 가치를 못 알아보고 웃고만 있는 그 사람들이 더욱 안쓰럽게 보입니다. 지금의 테슬라의 비전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실제 세상에 테슬라가 돌아다니고 있고 옵티머스는 성공적으로 개발 중이죠. 에너지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업계 최고 수준의 실적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립 피셔가 말하는 15가지 투자 대상 찾는 포인트 중 12번째 포인트인 이익을 바라보는 시점이 단기적인가 장기적인가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장기적인 미래의 모습을 보고 사업을 만들고 있고 그 비전 또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매우 압도적으로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필립 피셔가 말하는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중 13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번째 포인트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증자를 할 계획이나 이로 인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유상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빚이 많고 현금이 없다면 또 이익이 줄고 있는 상태의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지금 기업이 힘드니 주주들에게 돈을 좀 달라는 의미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악재겠죠. 하지만 기업이 재무가 좋다면, 즉 빚이 없고 현금이 많고 현금 흐름이 좋다면 유상증자 시 기업의 확장을 위해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 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입니다. 지금의 테슬라의 재무 상태는 역대급으로 빚이 없고 역대급으로 현금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트라우마 때문인데요. 2008년에 파산 직전까지 간 테슬라로 인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돈이 많아서 기업을 운영할 때도 돈을 허투루 쓸 것 같지만 매우 신중히 재무를 신경 씁니다. 만약 지금의 상태에서 테슬라가 증자를 한다면 그것은 호재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주식의 한정에서 투자를 한다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대상 기업의 보유 현금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외부 차입금이 향후 수년에 걸쳐 예상되는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수직 계열을 하지 않고 모두 외주를 주었다면 또 소프트웨어는 뒷전을 하고 테슬라 모델 2 이런 자동차에만 신경을 썼다면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동차만으로는 성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증자를 한다면 테슬라는 악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 테슬라는 수직 기어라로 제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 에너지, 소프트웨어, 로봇, FSD까지 모든 사업이 성장성이 있고 다른 기업이 감히 노리기 힘든 기술력과 팬심, 시장 장악력이 있습니다. 성장성이 있고 실제로 성장을 한다면 그 기업이 증자를 했을 때 저는 마음을 놓고 편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확장되는 기업을 보며 흐뭇하게 투자를 할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증자를 한다면 그것은 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필립 피셔가 말하는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중 14번째, 15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째 포인트는 경영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땐 주주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지만 문제가 실망스러울 때는 입을 꾹 다물지 않는가. 그리고 15번째는 의문의 여지 없이 진실되고 솔직한 최고 경영진을 가지고 있는가 입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와 매일 소통할 수 있습니다. X를 통해 일론 머스크의 글을 매일 볼 수 있고 또 X 이용자들은
테슬라에 대해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을 트위터로 남깁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직접 답변을 해줍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우리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든지 일론 머스크가 직접 댓글을 남겨줍니다. 또 언론에서 가짜 뉴스가 터져서 주주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도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X에 이것은 가짜뉴스다 라고 X를 남겨줍니다. 또 주가가 너무 빠져서 주주들이 패닉에 빠지게 되면 패닉하지 말라며 주주들을 다독여줍니다. 또 어닝 발표 때는 다른 기업의 CEO는 단기 전망이 좋지 않아도 주주들에게는 좋을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매우 솔직하게 전망이 좋지 않다면 좋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단기 전망이 고금리로 인해 좋지 않기 때문에 1년간 주가를 보지 말고 주식이 떨어지면 바이 더 딥 하라고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이런 솔직한 모습에 매력을 느끼기도 하지만 리스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의 솔직함이 리스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주가 방어를 위해 거짓말하는 CEO보단 같은 주주의 입장에서 알 권리를 위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 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단기 주가만 먹기 위해 기웃기웃거리는 괴미를 털어내는 데는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또 누군가는 일론 머스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기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도 자기는 시간에 대해선 굉장히 낙관적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일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곤 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불가능이라 여겼던 약속들을 모두 지켜내고 모두 성공시키는 약속을 매우 잘 지키는 CEO입니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2018년 때 주가를 10배 이상 끌어올렸을 때 보상을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반대한다는 그 기관들이 더 사기꾼 아닌가요? 일론은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을 하고 실수 또한 인정하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100% 자동화 공장을 꿈꿨을 때도 인간의 손기술을 너무 무시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테슬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의 막말, 싸가지 없음, 도라이, 관종 같은 모습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일론의 솔직함, 진실성, 주주와의 소통, 틀에서 벗어난 발상, 천재성, 리더십, 사업성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일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론의 말들, 비전들이 모두 허황된 헛소리로 들리겠지만 그 헛소리들을 모두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전기차의 대중화, 재활용 로켓, 자율주행 이것은 어떤 전문 기업에서도 하기 힘든 것들을 일론 머스크는 모두 이뤄냈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이런 미친 기술력, 미친 아이디어, 틀에서 벗어난 생각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낸 미친 CEO인 일론 머스크는 점잖고 우리가 납득 가능한 말을 하면서 기껏해야 회사나 다니고 있는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할까요? 우리는 일론처럼 생각할 수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으며 일론 같은 리더십이 없고 일론 같은 천재성이 없다면 닥치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조용히 떠나시고 다른 기업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저의 채널에 와서 응가를 뿌리지 마세요. 주주 입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장점은 솔직함과 진실함입니다. 네, 드디어 필립 피셔가 말하는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이 15가지 포인트를 모두 합격을 줬습니다. 제가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을 준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15가지 포인트의 테슬라는 저는 모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